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8일 갑오 세 번째 기사 1400년 명건문 2년 제2차 왕자의 난 이방간을 토산에 추방하다. 방의 이방간과 정안공은 모두 임금의 동복아우였다. 임금이 적사가 없으니 동복아우가 마땅히 후사가 될 터인데 이강공은 성품이 순후하고 건신하여 다른 생각이 없었고 방간은 자기가 차례로서 마땅히 후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배우지 못하여 광망하고 어리석었으며 정안공은 영리하고 수성하며 경소와 이치에 통달하여 개국과 정사가 모두 그의 공이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으로 기부하였다. 방간이 깊이 꺼리어서 처질 판교 서감사 이내에게 말하기를 정안공이 나를 시기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필부처럼 남의 손에 개죽음 하겠는가 하니 이내가 깜짝 놀라 말하였다. 공이 소인의 참소를 듣고 골육을 해치고자 하니 어찌 참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정안공은 왕실에 큰 훌로가 있습니다. 개국과 정사가 누구의 힘입니까? 공의 부귀도 또한 그 때문입니다. 공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대악의 이름을 얻을 것이고 일도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간이 불끈 성을 내어 좋아하지 않으면서 나를 도울 사람이면 말이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환자 강인부는 방간의 처의 양부인데 꿇어 앉아서 손을 비비며 말하기를 공은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내는 우현보의 문생이었으므로 우현보의 집에 가서 그 말을 자세히 하고 방간이 이달 금음날에 거사하려 한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정안공도 또한 공의 문생이니 빨리 비밀이 일러야 합니다 하였다. 우현보가 그 아들 우흥부를 시켜 정안공에게 고하였다. 이날 밤에 정안공이 하윤, 이무 등과 더불어 응변할 계책을 비밀리 의논하였다. 이 앞서 방간이 다른 업무를 꾸며가지고 정안공을 그의 집으로 청하였는데 정안공이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가지 못하였다. 다음날 방간이 정안공과 더불어 함께 대궐에 나가 임금을 뵙고 말을 나란히 하여 돌아오는데 방간이 한 번도 같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상군부에서 여러 공으로 하여금 사냥을 하게 하여 둑제에 쓰게 하였다. 정안공이 다음날 사냥을 나가려고 하여 먼저 조영무를 시켜 몰입꾼을 거느리고 새벽에 들에 나가게 하였다. 방간의 아들 의령군 이맹종이 정안공의 저택에 와서 사냥하는 것을 묻고 인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도 오늘 또한 사냥을 갑니다 하므로 정안공이 사람을 방간의 집에 보내어 그 사냥하는 곳을 정탐하였는데 방간의 군사는 모두 갑옷을 입고 분주히 모였었다. 정안공이 이에 변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때에 의양궁 이화, 완산군 이천우 등 10인이 모두 정안공의 집에 모여 정안공이 군사로 스스로 후위하고 나가지 않으려 하니 이화와 이천우가 곧 침실로 들어가 군사를 내어 대응할 것을 극력 청하였다. 정안공이 눈물을 흘리며 굳이 거절하기를 골육을 서로 해치는 것은 불의가 심한 것이다. 내가 무슨 얼굴로 응전하겠는가 하였다. 이화와 이천우 등이 울며 청하여 마지 않았으나 또한 따르지 아니하고 곧 사람을 방간에게 보내어 대의로 이르고 감정을 풀고 서로 만나기를 청하였다. 방간이 노하여 말하기를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어찌 다시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화가 정안공에게 사르기를 방간의 흉엄한 것이 이미 극진하여 사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작은 절조를 지키고 종사의 대계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정안공이 오히려 굳이 거절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화가 정안공을 힘껏 끌어 외청으로 나왔다. 정안공이 부득이 종 소근을 불러 갑옷을 내어 여러 장수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곧 갑옷을 꺼내 입히고 단일을 더하고 대의에 의거하여 권하여 군사를 움직이게 하였다. 정안공이 이에 나오니 이와 이천우 등이 껴안아서 말에 오르게 하였다. 정안공이 예조전서 신극례를 시켜 임금에게 아뢰기를
대궐문을 단단히 지켜 비상에 대비하도록 명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믿지 않았다. 조금 뒤에 반간이 그 휘하 상장군 오용권을 시켜 아뢰기를 정한공이 나를 해치고자 하므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반간에게 가서 타 이르기를 너가 난 은을 혹하여 듣고 동기를 해치고자 꾀하니 미치고 패악하기가 심하다. 너가 군사를 버리고 단기로 대궐에 나오면 내가 장차 보전하겠다 하였다. 이문화가 이르기 전에 반간이 이미 인친 민원공, 기사 이성기 등을 부추김을 받아 이 맹종과 휘하 수백인을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고 태상전을 지나가다가 사람을 시켜 아뢰기를 정한이 장차 신을 해치려 하니 신이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발하여 응변합니다 하였다. 태상왕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너가 정한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하였다. 반간이 군사를 행하여 내성 동대문으로 향하였다. 이 문화가 선주교에 가서 만나서 교지가 있다 하니 반간이 말에서 내렸다. 이 문화가 교지를 전하니 반간이 듣지 아니하고 드디어 말에 올라가서 군사들을 가조가에 포진하였다. 정한공이 노한을 시켜 익안공에게 고하기를 형은 병들었으니 청하건대 군사를 엄하게 하여 스스로 호위하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고 또 이응을 시켜 내성 동대문을 닫았다. 승지 이숙번이 정한공을 따라 사냥을 나가려고 하여 가다가 백금 방가에 이르렀는데 민무구가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빨리 병갑을 갖추고 오라 하였다. 이숙번이 이에 달려서 정한공의 저택에 갔으나 그가 이르기 전에 정한공이 이미 군사를 정돈하여 나와 시반교를 지나 말을 멈추고 여러 군사들이 달려와 말 앞에 모여서 거리를 막고 행하지 않았다. 이숙번이 군사들로 하여금 각각 본패에 돌아가게 하여 부호가 정해지니 정한공에게 고하기를 제가 먼저 적에게 나가겠습니다. 맹세코 패하여 달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은 빨리 오십시오 하고 무사 두어 사람을 거느리고 먼저 달려갔다. 정한공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한 곳에 모여있다가 저쪽에서 만일 쏘면 한 화살도 헛되게 나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일찍이 석전을 보니 갑자기 한두 사람이 작은 옆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니까 적들이 모두 놀라서 무너졌었다. 지금 작은 골목에 복병이 심히 두려울 것이다. 하고 이질환에게 명을 명하여 군사를 나누어 가지고 활동으로 들어가 남산을 타고 행하여 태묘 동구에 이르게 하고 이화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남산에 오르게 하고 또 파자반, 주을정, 묘각 등 여러 고을의 골목에 모두 군사를 보내어 방비하였다. 이숙번이 선죽 노상에 이르니 한규, 김우 등이 탄 말이 화살에 맞아 퇴각하여 달아났다. 이숙번이 한규에게 이르기를 내 말이 죽게 되었으니 곧 바꿔 타라 하고 김우에게 이르기를 너 말은 상하지 않았으니 빨리 되돌아가서 싸우라 하고 이숙번이 달려가서 양군 사이로 들어가니 서규룡이 또한 먼저 들어가서 이숙번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한 곳에서 서서 쏩시다 하니 이숙번이 대답하기를 이런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가운데 서서 쏘겠다 하였다. 정한공이 한규에게 말을 주어 도로 나가 싸우게 하였다. 임금이 또 대장군 이지씨를 보내어 반간에게 일러 중지하게 하려 하였으나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져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반간이 선죽으로부터 가조가에 이르러 군사를 멈추고 양군이 교전하였는데 반간의 보졸 40여인은 마정동 안에 쓰고 기병 20여인은 전목 동구에서 나왔다. 정한공의 휘하 목인해가 얼굴에 화살을 맞고 김법생이 화살에 맞아 즉사하였다. 이에 반간의 군사가 다투어 이숙번을 쏘았다. 이숙번이 10여 살을 쏘았으나 모두 맞지 않았다.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 임금은 반간이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을 듣고 더욱 노하고 또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반간이 비록 광패하나 그 본심이 아니다. 반드시 간인에게 매수된 것이다. 권력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하니 참찬문화부사 하윤이 아뢰기를 교수를 내려 달래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곧 하윤에게 명하여 교수를 짓게 하였다. 내가 부득한 몸으로 신민의 위에 자리하여 종실 훈구 대소 신나의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함에 힘입어서 태평에 이를까 하였더니 뜻밖의 동복 아우 회양공 방간이 무례한 무리의 참수하고 이가 나는 말에 유혹되어 권력을 해치는 것을 꾀하니 내가 심히 애통하게 여긴다. 다만 양쪽을 온전하게 하여 종사를 편안하게 하려 하니 방간이 곧 군사를 놓아 해산하고 사제로 돌아가면 성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시건을 하지 않기를 하늘의 해를 두고 맹세한다. 그 한 줄의 군사라도 교지를 내린 뒤에 곧 해산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군법으로 처단하겠다. 좌승지 정구에게 명하여 교수를 가지고 군전에 가게 하였는데 이르기 전에 상당후 이저가 소속인 경상도 시의원을 거느리고 검동원을 거쳐서 묘련점을 통과하였다. 정한공이 검동 앞길에 군사를 머무르고 자주 사람을 시켜 전구를 경계하기를 만일 우리 형을 보거든 화살을 쏘지 말라 어기는 자는 베겠다 하였다. 이화등은 남산에 오르고 이전은 묘련점 응달에 이르러 함께 각을 붙였다. 숙번이 기사 한 사람을 쏘아 맞췄는데 시위 소리에 응하여 거꾸로 지니 곧 방간이 좋아 이승기였다. 이 맹종은 본래 활을 잘 쏘았는데 이날은 활을 당기지도 잘 벌어지지도 않아서 능히 쏘지 못하였다. 대군이 각을 부니 방간의 군사가 모두 무너져 달아났다. 서익, 마천목, 이유 등이 선봉이 되어 쫓으니 방간의 군사 3사람이 창을 잡고 한 대 서 있었다. 마천목이 2사람을 쳐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이려 하니 정한공이 보고 말하기를 저들은 죄가 없으니 죽이지 말라 하였다. 서익이 창을 잡고 방간을 쫓으니 방간이 형세가 공하여 북쪽으로 달아났다. 정한공이 소건을 불러 말하기를 무지한 사람이 혹 형을 해칠까 두렵다. 너가 달려가서 빨리 소리쳐 해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소건이 고신부 이광득 권희달 등과 더불어 말을 달려 쫓으니 방간이 혼자서 달려 묘련 북동으로 들어갔다. 서군이 등이 미쳐 보지 못하고 곧장 달려 성균관을 지났다. 탄현문으로부터 오는 자를 만나서 물으니 모두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소군이 도로 달려 보국 서쪽 고개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방간이 묘련 북동에서 맞은 갈림길로 나와서 보국동으로 들어가다 가는데 안장을 띤 작은 유마가 뒤따라갔다. 소군 등이 뒤쫓으니 방간이 보국 북점을 지나 성균관 서동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적경원터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 갑옷을 벗고 활과 화살을 버리고 누웠다. 권희달 등이 쫓아 이르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하니 권희달 등이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였다. 이에 방간이 갑옷을 입고 갑옷을 고신부에게 주고 궁시를 권희달에게 주고 환도를 이광덕에게 주고 소군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 가진 물건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줄 것이 없구나. 내가 살아만 나면 뒤에 반드시 후하게 갚겠다 하였다. 권희달 등이 방간을 부축하여 작은 유마에 태우고 옹이하여 성균관 문 바깥 동봉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방간이 울며 권희달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남의 말을 들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 하였다. 정구가 이르러 교서를 펴서 읽고 방간의 품속에 넣어주니 방간이 절하고 말하였다. 주상의 지극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은 처음부터 불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안을 원망한 것뿐입니다. 지금 교서가 이와 같으니 주상께서 어찌 나를 속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여생을 빕니다. 이때에 목인회가 탔던 정한공 집의 말이 화살을 맞고 도망해 와서 스스로 제 집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반드시 싸움에 패한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싸움터에 가서 공과 함께 죽으려 하여 걸어서 가니 시녀 김씨 등 5사람이 만류하였으나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 김씨는 곧 정영군의 어머니이다. 종 한기 등이 길을 가로막아서 그만두게 하였다. 처음에 난이 바야흐로 일어날 점에 이화와 이천우가 정한공을 붙들어서 말에 오르게 하니 부인이 무녀 추비방, 유방 등을 불러 승부를 물었다.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이길 것이니 근심할 것 없습니다 하였다.
이웃에 정사파라는 자가 사는데 그 이름은 가야지였다. 역시 그가 왔기에 부인이 이르기를 어젯밤 새벽녘 꿈에 내가 신교의 옆집에 있다가 보니 태양이 공중에 있었는데 아기 막둥이가 금산에 아기 때의 휘가 해 가운데 앉아 있었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하니 정사파가 판단하기를 공이 마땅히 왕이 되어 항상 이 아기를 안아줄 징조입니다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한 일을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하니 정사파는 마침내 제 집으로 돌아갔었다. 이때 이르러 정사파가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고하니 부인이 그제서야 돌아왔다. 정한공이 군사를 거두어 마전 갈림길의 냇가 언덕 위에 말을 멈추고 소리를 놓아 크게 우니 대소군사가 모두 울었다. 정한공이 이숙번을 불러 말하기를 형의 형품이 본래 우직함으로 내가 생각하건대 반드시 남의 말에 혹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으리라 여겼더니 과연 그렇다. 너가 가서 형을 보고 난의 이유를 물어보라 하였다. 이숙번이 달려가서 방간에게 물으니 방간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숙번이 다시 묻기를 공이 이미 권희달에게 말을 하고서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이 만일 말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반드시 물을 것인데 끝내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니 방간이 부득이 대답하였다. 지난해 동지 박포가 내 집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의 큰 비에 대해 공은 그 응흠을 아는가? 예전 사람이 이르기를 겨울비가 돌을 손상하면 군대가 저자해서 교전한다 하였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 같은 때에 어찌 군사가 교전하는 일이 있겠는가 하니 박포가 말하기를 정한공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 반드시 장차 변이 날 것이다. 공은 마땅히 선수를 쳐야 할 것이다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공연히 타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하여 이에 먼저 군사를 바란 것이다 하였다. 이숙번이 돌아와서 고하니 정한공이 드디어 저사로 돌아갔다. 임금이 우승지 이숙을 보내어 가서 방간에게 이르기를 너가 백주에 서울에서 군사를 움직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골육지정으로 차마 주사를 가하지 못하니 너의 소원에 따라 외방에 안치하겠다 하였다. 방간이 토산촌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대호군 김중보, 순군 천호, 한규에게 명하여 방간 부자를 암령해서 토산에 안치하게 하였다. 박포는 본래 정한공의 조전절제사였는데 그날 병을 칭탁하여 나오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변을 관망하고 있었으나 명하여 순군옥에 내리고 또 방간의 도진무 최용수와 조전절제사 이옥, 장담, 박만 등 10여인을 가두었다. 그때 이강공은 오랜 병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었는데 변을 듣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위에는 밝은 임금이 있고 아래는 훌륭한 아우가 있는데 방간이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는가 하고 곧 절제의 인과 군적을 상군부에 도로 바쳤다. 이에 앞서 서운관에서 아뢰기를 어제 어두울 때 붉은 요괴가 서북 쪽에 보였으니 종실 가운데서 마땅히 맹장이 나올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사대부들이 모두 정한공을 진목하였는데 8일 만에 난이 일어났다. 독재는 대가나 군중의 앞에 세우는 둑기에 지내던 제자, 소근은 몸종 소사를 말하고 금상은 세종대왕을 말한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2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하윤등이 정한공을 세자로 세우기를 청하니 세자로 삼는다는 전지를 내리다. 정몽주의 난에 만일 정한공이 없었다면 큰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정도전의 날에 만일 정한공이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또 어제 일로 보더라도 천의와 인심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정한공을 세워 세자를 삼으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심히 옳다 하고 드디어 도승지 이문하를에게 명하여 도당에 전지하였다. 대저 나라의 근본이 정해진 연후에 민중의 뜻이 정하여지는 것이다. 이번에 별난은 정히 나라의 근본이 정하여지지 못한 까닭이다. 나에게 을자라 하는 것이 있으나 그 난 날짜를 짚어보면 시기에 맞지 않아 애매하여 알기 어렵고 또 혼미하고 유약하여 외방에 둔 지가 오래다. 지난번에 우연히 국내에 들어왔지만
지금 도로 밖으로 내보내었다. 또 예전 성왕이 비록 적사가 있더라도 또한 어진이를 택하여 전위하였다. 동북 아우 즉 정안공은 개국하는 초에 큰 공로가 있었고 또 정사하던 즈음에 우리 형제 4, 5인이 성명을 보존한 것이 모두 그의 공이었다. 이제 명하여 세자를 삼고 또 내외의 여러 군사를 도독하게 한다. 우정선 성승린이 명령을 듣고 서사를 거느리고 하려 하였다. 임금이 도성지에게 명하여 세자를 세우는 일을 태상왕에게 아뢰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장구한 계책은 집정대신과 모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